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신박사의 장방어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매우 좋았죠. 예, 전체적인 성장 업종들 대체적으로 좋았는데요. 2차전지 업종도 굉장히 강한 어떤 반등을 이어갔고, 또 바이오 주도주인 특히 이제 유한양행의 종가 기준 신고가 흐름은 매우 이제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수급들이 2차전지에 집중됐던 게 지금 다른 성장 업종으로도 분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정된 지수 상승까지도 이제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가질 필요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경기의 돌아섬, 또 이제 한국 경제에서 수출 경기의 돌아섬, 또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데 또 반도체 경기도 또 업사이클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민감도를 가졌던 대표적인 업종이었던 바이오 업종도 돌아서는 흐름이 이제 명확히 나왔습니다. 예, 이제 뭐 거칠 거 없는 가도를 이제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유한양 얘기도 좀 드릴 것이고, 또 에코프로가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이 8월 11일 앞두고 있죠. 그것도 거의 뭐 100% 확실한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면서 또 필승의 전략 8월 달에 대한 또 전략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 상승해서 거래대금 15조예요. 네, 적지 않게 터졌습니다. 2632포인트. 코스닥은 935포인트. 거래대금 10조.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 이제 흐름을 좀 보이면서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약 3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수급이 철강 금속에 좀 집중이 됐네요. 전기전자 쪽으로도 이제 2천억 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 포스코홀딩스를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좀 파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파악되겠지만, 무지막지하게 팔기 때문에 이것도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8.6조를 팔았어요. 개인이 거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샀던 개인은 대부분 이제 이익을 냈는데,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좀 자뭐 궁금한데요. 어쨌든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수급들은 꾸준하게 실현하는 것들은 실현하고, 또 이제 사는 것들은 사고, 그렇게 되고 있고,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많이 사들이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업종으로도 조금 분산돼서 이제 수급을 돌리는 그런 패턴들이 외국인 기관 동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 58조, 신용융자 잔고는 좀 늘었습니다. 20조 1,700억이니까 좀 늘었죠. 그리고 외국인 그 해외 시장은 일단은 일본 증시, 홍콩 증시는 1.2, 1.6% 상승, 대만이 0.8%, 오늘 좀 조정받았습니다. 네, 0.8% 조정, 상해 증시 0.4% 상승.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좋았는데요. 좀 혼조적인, 대만 증시가 조금 혼조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 업종 차트에서 좀 의미 있는 건요. 오늘 코스피 지수,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지난 이제 주말에 좀 강조드렸는데, 이 481선을 완연하게 돌파를 해서 오늘 또 갭상승, 양봉으로 마감시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도 상승의 흐름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구도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오늘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이제 내려치고 두 번 내려치고 나서 이걸 21선을 바로 회복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바로 약세로 가는 패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이거든요. 이런다는 거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볼 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의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이 이제 확정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한 자금들이 이제 대거 들어온다는 측면은 결국 사줄 수급이 있다는 걸로 보고 이걸 사는 어떤 그런 수급들, 추정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에코프로의 이제 MSCI 지수 편입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재차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비슷한 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NF도 7.9% 상승했고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에 나와 있는 이제 MSCI 관련된 내용 한번 체크해 보면요. MSCI 편입 예상 종목은 4종목입니다. 에코프로, 하나오션, JF엔터, 한미반도체.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뭐 4종목은 이제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 금양은 이제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상반기에 이제 MSCI 못 들어갔죠.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금양도 좀 걸릴 확률이 좀 높다. MSCI 8월 정기 리뷰가 8월 11일에 발표된다. 종목 편수립에 사용되는 주가 기준은 7월 18일부터 7월 31일 사이의 하루로 정해진다. 이번에도 7월 18일에서 20일 사이 날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 전후해가지고 아마 시세도 좀 분출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과거에도 이제 좀 그런 패턴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편입은 에코프로는 100% 확실할 것 같고요. 하나오션, JYP, 한미반도체 정도. 금양은 조금 제외될 것 같은데 또 모를 일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화증권에서도 MSCI 8월 정기 변경에 대한 프리뷰에서 에코프로를 이제 편입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정기 변경이 연 4회인데요. MSCI는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데 널리 알려진 MSCI ACWI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대형, 중형 종목들을 대표하는 지수. 현재 102개 국내 종목들이 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유동 시가총액, 이제 거래량과 같이 따져가지고 유동 비율 그런 것들, 외국인 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거해서 이번에 에코프로는 편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이 장기평을 완전히 뚫어올리는 장대 양봉으로 추세를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건데요. 저는 이제 요 시세 흐름의 이 시그널이 이 셀 업체들에게 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삼성 SDI 리포팅도 하나 볼게요. 25년 PE가 10배. 자꾸 문을 두들기는 신규 고객사에서. 딴 데 좀 꽉 차다 보니까 삼성 SDI한테 좀 오는 그런 어떤 고객사들이 많다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 극심한 저평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배터리 비중이 낮아서 저평가였던 파나소닉과 유사한 밸류에이션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저평가의 주된 요인은 고객사 확장이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이유였으나 23년 GM 북미 스텔란티스 2기 신규 수주 성공, 연말 추가 한계 고객사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점진적으로 고객사 확장 지속되면서 저평가 영역을 탈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전방 고객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하면서 이제 보급형 차보다는 좀 고급형 차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전방 고객사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좀 안정적인 QA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 보시면 퍼밸류에이션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내년도 14배, 내후년도 9배 수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된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다. 이 정유 부분이 좀 안 좋았는데요. 그 부분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은 뭐 사실 뭐 밸류를 높게 안 쳐주니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되면 주가에 이제 우호적인 영향들은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근 유럽 완성차 업체의 재고 감축 과정에서도 SK온의 배터리 출하량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반기 미국 공장 수율 상승과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AMPC 세제 혜택 규모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유 부분이 개선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가 좀 최악이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퍼밸류에이션도 내년에 4배 정도로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확연히 보여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매우 좋았고, 시총 상위주들 좀 점검해 보면요, 네이버가 오늘 7% 급등한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3D 아바타 제페토가 생성 AI로 아이템 제작에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페토를 뭔가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네이버도 AI라는 이제 그 트렌드 기술을 붙여서 이런 이제 접목을 하는 게 중요한 어떤 모멘텀 또 밸류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주요 기업들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뭐 좋은 모습 다 띄었네요. 코스닥은 뭐 WCP 같은 또 분리막 회사들 9% 튀고, 오늘 특히나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튀는 모습은 뭔가 좀 임박한 모습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로봇 기업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뉴로메카라든지 뭐 SPG 같은 기업들도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띄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21% 상승하면서, 두산도 이제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 회사죠. 자회사 상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오늘 뭐 유한양행 얘기를 좀 길게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네이버 쪽으로 1,600억 동시 수급 들어왔고요. SK이노베이션, LNF 쪽으로도 600억, 400억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LG엔솔도 들어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들어왔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LNF, 포스코, 엠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아프리카TV.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TV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뭐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시세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좋은 우호적인 흐름들 내고 있고요. 어쨌든 명확한 지금 주도주들이 출현해서 시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핵심적인 기업의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주도주로 확실하게 이제 올라선 유한양행을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부터 이제 올해 이제 바이오 섹터의 어떤 부흥의 트리거 역할을 이제 유한양에게 이제 레이저 tin입이 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한국 바이오 업종의 그동안의 한 10몇 년이죠. 2015년부터의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은 결국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 흐름들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신약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명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한양행이 거기에 이제 가장 부합되고 앞서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사회적 기업 또 존경받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좀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인기를 갖지는 못했죠. 유한양행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뭔가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오롯이 이제 수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죠. 유일한 박사의 이 창업 정신 자체가 굉장히 좀 환원 내지는 또 이제 나눔, 또 사회적 책임을 이제 중시 여기는 그런 전통을 가진 기업이죠.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하면서 국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업계에 상당히 큰 뭐 영향력이라 해야 될까요? 좋은 어떤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 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이렇게 많은 기업과 이제 협업을 통한 신약을 개발한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초기 단계 기업들의 자금을 많이 좀 대줬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이제 정신을 좀 이어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유한양에게 이제 렉나자, 레이저 티닙이죠. 요게 이제 무상 공급을 한다. 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셀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에너지와 이제 관점의 기업으로서 또 사회적인 어떤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이제 여길 수 있는 부분도 당시에 이제 레키로나에 대한 또 원가 공급이었죠. 국내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렉나자를 첫 무상 공급을 한다. 라는 어떤 소식들이 나온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유한여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첫 처방 사례가 나왔다 해서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에서 EGFR 돌연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 폐암 사기겠죠? 사기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과 폐선암 1기로 진단돼서 수술을 받고 재발한 50대 여성이 렉나자를 무상으로 처방받았다. 참 이런 정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에게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1기호 환자로 이제 등록이 됐다. 유한양은 이미 이제 이 렉나자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1차 치료제, 폐암 1차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는 무상 공급하겠다. 이제 아직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이제 이 비싸니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무상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모쪼록 빨리 이제 승인이 되는 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으로 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제 이 EAP는 전문의약품의 시판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인도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렉나자 1차 치료 대상이면 2, 3차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1년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된다. 이 3세대 폐암 치료제 약값이 연간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환자들에게 이야기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한양행이 이런 결단들을 냈던 것 같고요. 두 환자는 퇴원해서 무상으로 렉나자를 처방받게 됐다. 이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유지를 기린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무상 공급하지는 않죠,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파트너사들과 함께 공급이 차후에 이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는 자료를 찾다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제목이 되게 재밌죠. K바이오를 위한 10만 양행설 해서 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목차만 보더라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 전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국내만 하더라도 내년도 이 렉나자 1차 매출액이 888억, 이제 영업이익률은 뭐 거의 절반 정도 추정된다. 약은 이건 뭐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다 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포사 데이터 발표가 이제 임박돼 있고 뭐 한 10월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얀센의 이제 레이저 티닙과 이제 병용에서 연간 최대 매출액을 50억 달러, 한 6조 이상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용요법에만 해도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2조 3천억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 잡힌다는 시장의 판단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이면서 명확한 이제 바이오 업종의 주도주, 결국 이제 이런 신약 쪽에서의 주도주가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그 이제 다른 신약주들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왠지 같이 이제 움직이는 수급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에게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 신약주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은요, 그 단기로 하는 겁니다. 단기. 단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가장 기대 가치가 높은 시점 지점이 어딜까를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시나리오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마리포사 데이터 발표
6.1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상하기로는 그만큼 그 데이터가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 팩트로 이제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식은 선행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그 기대 가치가 극대화되는 지점, 그 지점이 이제 주가가 가장 높은 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얀센의 레저티닙과 아미반타맙의 폐암일자 치료제 임상 3상, 이 마리포사라고 하죠. 긍정적 데이터 기대가 된다.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서 이 병용 레저티닙 가치만 뭐 대략 1.9조에서 2.3조로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 발표가 임박해서 가치를 상향 조정했다. 뭐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 기대 가치를 높인다는 걸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목표 주가를 높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지금 분명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체크를 해드린 게 요거잖아요. 예. 누군가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건 특정 주체 돈이 대규모로 들어왔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패턴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뭐 1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매수한 건 아니잖아요. 예. 특정 주체가 이걸 이제 돈을 집행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명확히 이제 메이저 수급이죠. 예. 소수의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메이저 수급이라고 칭하는데 그 수급이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이 흐름을 추세를 주도를 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조정받을 때도 음봉 5일선 조정 정도 거치고 다시 각도 높이고 5일 이제 이제 그 차트 심리 이론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패턴이죠. 그들은 이제 다시 또 상승 강화형의 패턴들을 이어가는 모습들, 그게 지금 신고가 위치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도 수급 주체가 등장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얀센의 이제 병용요법이 핵심이 될 거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출시해서 FDA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 가치를 부는 부분으로 아마 바이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파트너 이제 얀센은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타거리소 이제 표준 치료제죠. 요거와 아미반타맙, 레저티닙을 이제 병용하는 요걸 이제 직접 비교 임상을 하죠. 그게 이제 마리포사라는 이제 임상명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기존에 쓰고 있는 것하고 직접 비교를 했다. 이 굉장히 자신감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잘 안 나오면 그냥 나가리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랑 이 표준 치료제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 바로 직접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뭐 3상 넘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요거보다 이제 임상 결과 별로 안 좋거나 데이터가 안 좋으면 이게 진행할 유인이 굉장히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직접 비교하는 임상을 한다는 거는 얀센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어떤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가능하다고 본 것 같고요. 얀센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마리포사 최종 분석이 올해 말 예정돼 있고 올 하반기 주요 의학 학회에서 데이터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죠. 올 하반기 남아있는 폐암 관련 주요 학회는 10월 예정된 지금 에스모 학회죠, 유럽. 그래서 여기서 발표될 걸로 지금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는 마리포사 중간 데이터가 이 에스모 학회에서 발표될 걸로 예상한다. 이 마리포사 최종 분석 결과 기반해서 FDA 이제 허가 신청할 경우 내년 허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뭐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타거리소는 단독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이제 PFS 18.9개월을 도출하면서 전 세계 1차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았고, 뭐 지금 블록버스터 이제 그 약품으로 이제 받고 있죠. 마리포사에서는 이제 두 개 레이저티닙하고 이제 아미반타맙을 조합해서
타그리소 대비 단독 대비해서 어느 수준 PFS 연장을 보일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들은 이제 생존 기간이죠. 이게 생존 기간 중간 값인데요. 이 암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기로 갈수록 얼마나 생존율을 높이느냐로 이제 측정을 대부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연장을 보일지 타그리소 대비해서 그 부분을 이제 주로 이제 메인 측정을 이제 탑라인으로 이제 삼고 측정을 하는 거고요. 1차 치료 환자군 20명 장기 분석 결과 33.6개월 추적 조사 후 MPFS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마리포사에서도 상당히 개선된 MPFS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다른 제약사들도 지금 보면 뭐 타그리스하고 화학항암제 이런 것들 이제 병용해가지고 임상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얀센이 굉장한 어떤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이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의 이제 병용이죠. 아미반타맙은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티닙은 표적 치료제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화학항암제보다는 굉장히 이제 부작용 면에서는 유리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화학항암제 섞어가지고 같이 하는 이런 병용 임상에서 좋은 결과 나온 것보다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방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얀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는 이런 어떤 이중 항체 그리고 표적 치료제라는 이 부작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치료제로서 이 타그리소 대비 이제 좋은 어떤 이 지표들을 발표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마리포사 이제 임상 결과에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아마 이제 안정성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타그리스 단독과 필적할 만한 수준의 안정성 데이터를 도출할 경우 아비반타맙 또 레이저티닙의 이제 병용 요 비소재표면 1차 시장 침투는 상당히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블록버스터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작용, 안정성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중요도를 좀 가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얀센은 지금 레이저티닙과 아비반타맙의 이 병용 치료제에 대해서 연간 최대 매출액을 5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하는데 6조 원 이상이죠.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21년부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제 아이템 중에서 요 꼭 빠지지 않고 요게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티닙 단독에 대해서도 타그리소보다 이제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는 이제 레이저티닙이 국산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기대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유한양행이 기대 가치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으로 두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신약 YH35324 요건 이제 GI 이노베이션에서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내쉬 YH25724 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두 가지도 굉장히 포텐이 큰 그런 영역의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1비상은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알러지 신약입니다. 그리고 내시 치료제는 19년 그 베링거 링겜의 기술 출한 아이템이고 임상 1상을 이제 순항 중이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파트너사 개발 진전에 따라서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주요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갖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현황은 이렇게 되고 있고 가장 이제 여기 이제 기대 가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죠. 단독으로도 하고 있고 유한양이 또 병용으로도 얀센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내시 치료제 또 이제 알러지 치료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GI에서 가져왔고 베링걸 인겔하임으로 기술 이전했고 나머지 이제 신약들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액을 꼽아드리면서 이제 같이 오스코텍도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요때죠. 장기 평선 돌파할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요때 이제 추세를 완전히 만드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유한양과 비슷하게 지금 상승의 추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대 가치를 이제 오롯이 받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에 따른 다른 신약 기업들 중에서도
비슷한 행보 흐름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주가 행보를 보이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 구분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B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